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 자, 이번 2월에는 처리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시간에 인터뷰한 여러 정당의 의원들도 2월에 이 법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 각 당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정작 각 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개혁 입법 법안들 상당히 이견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18세 선거법을 내세우고 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경제민주화 관련된 이런 법안보다는 박근혜표 개혁 법안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규제 풀이전 특별법 등을 내세우면서 역시 여야 간 대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이고요.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대선 흐름 속에서 중요한 입법 과제들 꽤나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전국이 혼란스러워서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우선 정말로 중요한 2월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설 민심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상황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솔직히 빈손 국회였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개혁 입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은 2월 국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2월 국회가 개혁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미 1,000만 넘는 우리 촛불 민심 변화를 바라는 게 개헌뿐만 아니라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아마 국회도 국민들로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말씀드렸고 1월 달에도 각 당한테 적극적 개혁 입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제안했던데 이것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12월 말에 1월 국회가 사실은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친당 창당도 있고 전당대회도 있고 약간 새누리당 이제 분당 사태도 있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열어놓고 결과가 없으면 이게 이제 책임 있는 의회 정치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도 권한 정지이고 대행 체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1월 국회 열었는데 가까스로 F확정을 면했죠. 가습기법, 구제법을 처리하면서. 그런데 2월 국회도 모두가 대선에 관심이 있고 하지만 2월 국회만큼은 각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개혁 입법을 처리를 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는 각 당의 당대표 지휘하에 치르면 젤리듯이 모두가 전부 다 선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더라도 선거 관련된 법안이 이제 사실상 상당히 중요 쟁점이지 않습니까? 18세 이하 선거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여야가 이제 대치되는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8세 이하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찬성을 했다가 유보 쪽으로 입장을 좀 바꾼 듯했던 바른정당도 보니까 오늘 이종구 정책위 의장이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인 또 반응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네네.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법안이? 네, 우선은 바른 정당에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밝힌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고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저희가 보이기에는 18세한테 청소년에게는 의무는 있습니다. 조세 의무도 있고 의무는 있는데 국방의 의무도 18세 있고요. 있는데 권리는 안 주겠다. 이게 결코 야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234개 국가 중에 216개국이 18세 투표권을 주는데 OECD 중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기준인 세계적인 기준이 OECD 국가 19세 안 주는 데는
18세 안 주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현실. 이런 부분은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를 떠나서 참정권 확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2월 국회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유불리를 아무래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선거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새누리당에게는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뭐 전반적인 예측이니까요. 네네. 바른정당의 입장이 중요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른정당의 입장을 바꾸면서 사실상 그럼 이 부분은 개혁 선거법 개정 자체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방금 이제 사실은 오프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내일 정도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을 지금 준비 중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만약에 성사가 되면 이런 말씀들을 입장들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상당히 큰 안건인데요. 이 부분이 내일 이제 결과가 좀 나오면 또 한 번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결선 투표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 당론으로 결선 투표, 저희가 22개 개혁 입법 과제를 제기를 했는데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선거연령 관련된 부분이라고 공직선거법하고 또 하나는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무력화하는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입장은 당론이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직 그 입장은 없지만 논의해보겠다. 왜냐하면 다만 이게 이제 뭐 쟁점이 되는 선거법 개정이냐 개헌 사항이냐를 갖고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라고 한다면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도 논의는 할 수 있다. 결선 투표제의 긍정적이냐 반대냐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유불리를 떠나서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주장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더 부여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운영의 묘,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의 미, 가장 미국이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민주적이잖아요. 계속해서 전국민 투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특정 당당이 더 월등히 앞서는데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현재 우리 당에서도 정통성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거하고 운영의 묘에 대한 문제이고 또 이게 대선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순수하게 작동을 하느냐 등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만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국민의당하고 정의당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한다라면 각 당에서 의제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관련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계속 요즘에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김종인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당내 또 시끄러운 뉴스들 중에 하나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의원이 2월 초에 탈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저는 우선 우리 당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상당히 언론에서 뭔가 균열되고 이런 소스는 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의원으로서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더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3파 역할을 김종인 전 대표가 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 그거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한테 탈당을 권유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당 정치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본인이. 심지어는 얼마 전 우리 전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한테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아무리 뜻은 좋지만 정당 정치 의아하다 이런 요지에 말씀도 하셨던 분한테 뻔히 알고 있는 이분한테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권교체 방식은 핵심은 정권교체지 누구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탈당을 한다는 건 곧 의원직을 사퇴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황적으로는 논의하고 더 할 수는 있지만 정황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한테 젊은 정당 정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후보한테
했을 일은 난무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에 하나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이 당에서 나간다면 당에 올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보통은 정치인들 답변은 만에 예. if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죠. 그건 그때 가서 상황에 대해서 또 인터뷰 하는데 그럴 리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희박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야기 해볼까요? 상당히 최근에 그 대선 여론조사에도 이름이 올라 있고요. 새누리당에서도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현재 또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의 어떤 대표 대선 주자로 나선다면 현재 이 권한대행 자리를 또다시 누군가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만약에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겨서도 안 될 거고요. 그럼 오늘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다. 그거는 아무리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권한대행, 이 헌정사의 권한대행이 그렇게 세 번째인가 그런데 셀프 사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첫째, 이것도 또 헌정사의 초유의 사태를 또 기록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두 가지를 야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뜻이 있느냐. 어? 그러면 제대로 이게 관리도 안 되고 권한대행조차도 못한다.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 황당한 거. 심지어는 전 새누리당 정 대표님이 현 대표님 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는데 그게 국민 정서예요. 아무리 급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혁하시겠다는 우리 새누리당 임명진 위원장님이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본인이 결정한 일이지만 지금 AI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가 아주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시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챙겨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 타령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두 번 슬프게 하고 두 번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렇게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좀 전에 김종인 전 대표 말씀을 좀 나누면서 탈당이냐 어쩌냐 만약에 대한 질문을 들으니까 답변을 회피하셨는데요. 사실 그 제3지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은 의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입에서도요. 일각에서는 김종인, 손학규, 정운찬 이런 3자 중심의 제3지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청취자 사실은 질문에 이 부분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여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만들어질 것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시는 거네요. 그거는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당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기 칼라들을 갖고. 지금 그 제3지대라는 곳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등 나가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 모여서 하자. 이거잖아요. 가치와 전망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력은 하고 일정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권력을 잡는 데는 한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면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에서 정무 담당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간담회 하셨어요? 네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아무래도 먼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입당 관련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좀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또 다음으로 미루셨고 개헌 연대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네네.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 교체를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지금 현행 헌법 체제로 우리가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을 했지만 네. 정치 그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심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이 더 좋아진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 승자 독식 51%의 득표를 가지고 네. 100%의 권력을 누리는 이 체제 때문에 패거리 정치가 생기고 패권 정치가 생기는데 예. 이 체제를 바꿔야 정치가 달라진다. 그래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고 예.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좋아지고 국민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고 네. 설 연휴 기간 또 그 전에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공감할 점도 있고 이견을 노출한 점도 있지만 네. 공감한 점 가운데 가장 큰 점은 예.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대선이 곧 치러진다는 이유로 시간을 핑계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자는 분들이 정치권에 정말 많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계신데 예. 이분들과 함께 가능한 한 대선 전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이 틀을 바꿔보자, 틀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정당을 초월해서 정파 대표들로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 이야기고요. 이렇게 네. 이제 뭐 어느 당 이런 거 상관없이 개헌을 중심으로 만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자. 이걸 제안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정리거든요. 그런데 지난 16일 경남 김해 기자간담회에서 반 전 총장이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었거든요. 말이 좀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그 질문 정말 잘 많이 주셔서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설명할 기회를 주셨네요. 근데 예. 오늘 바로 또 그런 질문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반기문 전 총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도 네. 대선 전에 개헌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주요 정치 세력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 반대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본인은 집권을 하더라도 5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누릴 수 있지만 네.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꼭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뒷부분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입장이 밝힌 걸로 돼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은 일관되게 아하. 우선적으로 대선 전 개헌. 근데 현실상 어려우면 안 된다면 알겠습니다. 대선 후에도 이분은 임기 3년의 대통령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걸 바꾸겠다. 그래서 의미가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집권을 했는데 예. 그 3년 동안 많은 일을 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네. 근데 개헌 이거 정말 역대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못했는데 이거 하나 해도 큰 일이다. 3년 안에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예. 본인의 임기는 5년짜리지만 자기는 3년만 하고 개헌 이거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의지를 밝히고 그러니까 16일에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조금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잘못된 와전된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맥락이 뒷부분만 보도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밝힌 내용이 개헌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개헌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계실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어느 당으로 입당할 것이냐, 대통령이 된다면 뭐를 하겠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신 게 이 부분이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조금 다시 상승적으로 끌어올리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도 숨어는 있는 겁니까? 반 전 총장은 오늘 이 문제가 예. 지지율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하셨고요. 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개헌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반 전 총장을 만났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전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헌은 국가 미래를 위한 기본 틀이기 때문에 네. 개헌이 곧 개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입당이다, 창당이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건 미래 구상의 핵심 중에 하나죠. 물론
앞으로 우리 외교 안보 환경이 워낙에 엄중하고 네. 또 경제도 안 좋고 해서 그와 관련된 다른 주장도 나오겠지만 이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네. 현행 헌법의 문제를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역대 모든 대통령이 현행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들이 2임기 말에는 예. 정말 이 친인척 비리 부정부패 이걸로 인해서 그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예. 우리 사회의 갈등 대립을 조장을 했는데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 그러니 분권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갈등 대립 구조도 좀 완화하고 예. 국민을 위한 민생을 좀 챙겨보자 이런 맥락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서 이상일 의원님도 그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 전 총장이 뭐 박지원 대표, 김무성, 뭐 김종인, 네. 정의와 손학규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셨나요? 사실은 인사겸해서 두루 만나셨는데 네. 지금 거명하신 분들 또 김종인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대선 전에 개헌을 꼭 해보자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생각이 일치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앞서서 반 전 총장이 원래는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것이 원칙인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어렵다라면 이란 단서를 대셨거든요. 그 네네. 반대하는 세력이란 결국은 문재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도 5년 대통령도 짧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하. 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표 측에서도 전 대표 측에서도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네. 후에 하겠다라는 이렇게 우회적인 입장이었잖아요. 문재인 어쨌건 전 대표는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개혁할 때지 개헌할 때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했고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전략 수정을 해야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대선을 일단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로 치르고 나서 예. 개헌하겠다. 근데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가 역대 대통령들이 다 내가 되고 나서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아무도 안 안 했다. 했다. 그래서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죠.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반 전 총장이? 오늘 반 전 총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문 전 대표가 만약에 그 의향이 있다면 예. 만나서 좀 더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 만났다는 소식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게 그 반 전 총장의 대선 그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현실성이 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 이 개헌 연대 이게 고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빅텐트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3지대 빅텐트는 예. 이제 언론이 만든 용어이지만 반 전 총장이 두루 전개의 지도자를 만나서 예. 이 공통된 점은 바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틀 이걸 네. 만들어보자는 건 공통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한데 모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입장이 각 정당 정파가 또 다르고요. 예. 나름대로 또 이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빅텐트가 쳐져가지고 제반 정당 정파의 후보들이 한꺼번에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을 치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국가의 그 미래를 위해서 예. 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으니 이것만은 좀 고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얘기하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요. 개헌 추진 협의체가 만에 하나 계획대로 잘 안 된다면 반 전 총장의 출마를 비롯해서 완주 여부는 불투명해지는 겁니까? 이것과 출마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개헌 협의체가 그렇더라도 또 다른 지지율이든 뭐든 힘이 좀 많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전 총장이 주도하는 또 형태가 될 경우에 예. 생각은 같더라도 또 쉽사리 호응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개헌을 꼭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국민들께 전하려고 한 것이고 대통령 지금 출마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이
대통령이 현재 대선 전에 개헌이 안 되더라도 예.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때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을 하면서 개헌을 완결하겠다. 그다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을 독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미 광클럽 토론회에서 밝히셨지만 예. 자기는 외치를 잘하니 외치 대통령하고 또 네. 외치 국내 정치 잘하는 분, 경제 잘하는 분은 그분들께 맡기겠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이지만 권력을 분산시키겠다. 그래서 분권과 협치를 하겠다. 이 의사를 피력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개헌에 대한 의지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입당 문제 언제쯤 결론 날까요? 오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다지 오래 걸릴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지만 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계시거든요. 다른 정당입니까? 국민의당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지금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안 되는.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보수 단일 후보로 제안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살짝 그 반전 사무총장님도 좀 호응해 주십시오. 이런 의지가 좀 보이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승민 의원께서 그런 예. 말씀 엊그제 하셨는데 네. 결국은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소위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가능성은 그쪽에서 크지만요. 예. 이제 상대를 할 분들이 여러 지지층이 있는데 예.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패권 정치를 좀 끝내보자. 패거리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반기문 전 총장은 그 단일화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시면 그에 합당한 공정한 룰에 의해서 대선 후보 선출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누구나 온오브 댐으로 그에 임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기문 캠프 정무 담당을 맡고 계신 이상일 전 의원과 정면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내 친구 영화야. 사춘기에 만나 이젠 갱년기를 같이 보내는구나. 우리 화이락진 챙겨 먹고 명랑하게 살자. 넌 우울해하는 거 안 어울려. 홍삼 및 부원료 6대 전통 성분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갱년기엔 화해락 진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칩니다. 7시 10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